안녕하십니까.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4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첫 성탄절인 오늘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 감염 상황과 이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문숙희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241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900명 후반대로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1,200명대로 올라서면서 역대 최다치를 갱신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216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510명, 경기 257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에서 862명이고 또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79명, 경북 67명, 충북 42명 등 총 35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54,770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0명이 늘어서 311명이고 17명이 더 숨져서 사망자는 773명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00명대에 올라서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있을 거고 최대치입니다. 이 수치는 신규 감염 사례를 비롯해서 주요 감염 사례 살펴보죠. 네, 우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차 전수검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288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발생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180여 명이 확인이 됐는데 이 감염이 좀 대규모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지난 21일 입소한 입영장정 가운데 1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경비 근무를 담당하던 이 방호요원들 10명도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도 계속해서 이 집단 발병이 확산 중입니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요양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총 116명이고 충북 청주시 요양병원 관련해서 누적 총 90명입니다. 취약시설인 콜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집단 발병 일어나고 있는데요. 강남구의 콜센터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고 중구 콜센터에서도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감염 취약시설과 관련해서 선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등 유통 물류업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같은 곳들에 이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찾아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수도권 내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6만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1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처음 설치된 지난 14일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모두 1,025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들이 보면 육군 훈련소라든지 요양원, 콜센터 우리가 늘 우려하던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크게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숨은 감염자도 1,000명에 육박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어서 300명대로 진입을 했는데 부족했던 중증 환자 병상은 잘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거점 전담병원 8곳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일에 이 평택 박예병원을 1호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어서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7곳을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확보된 병상 326개 가운데 중환자 병상이 20개, 준중환자 병상 90개, 일반 병상 66개 등 176개 병상이 추가가 확보가 됐고요. 거점병원은 앞으로 3곳 더 지정이 돼서 모두 11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전국에 코로나19 중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74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수도권 내 병상이 24개입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하루 넘게 자택 등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185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국립대병원과 민간 상급 종합병원에
때문에 이 내일까지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해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병상 318개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200명에 육박하니까 하루라도 이 병상이 빨리 확보가 돼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말과 붙어있기까지 해서 예년 같았으면 사실 명동 같은 곳은 북적북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조금 차분하게 한산한 모습도 보이고 어떻습니까? 네,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TBS 취재기자가 명동 거리에 나가봤는데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훨씬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리에 나온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 같은 곳은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모이던 곳이었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적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제 한 배달앱 업체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한때 서비스가 마비되기까지 했고 또 일부에선 배달비가 10,000원까지 웃도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출과 외식보다는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이들이 많았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주요 시간대 미사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염수정 추기경이 이 텅 빈 명동성당에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이 미사를 중계를 했었는데요. 개신교회들도 오늘 성탄 기념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서 교회와 성당에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풍경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이 됐죠. 그런데 첫 적발 사례가 생겼다고요. 네, 그제 저녁 7시쯤에 서울 강남 한 아파트에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등학생 6명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학생들이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이 강남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추가 조사를 거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학생들이 5명 넘게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식당 같은 곳은 어쨌든 단속이 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있고 하니까 5명 이상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이걸 잡아내는 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어제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가 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이나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전국 해돋이 명소도 폐쇄가 됐습니다. 여행같이 이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조트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의 예약은 이제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이 됐고요.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모두 금지됩니다. 영화관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적용이 됐던 그동안 거리두기 2.5단계를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 특별 방역 대책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정 총리도 오늘 오전 성탄절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연말연시는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방역수칙 지금 얘기해 주신 이 방역수칙 유념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 도움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제 우리나라가 얀센과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그제 글로벌 제약사인 이 얀센과 그리고 화이자 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이 200만 명분보다 더 많은 600만 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2분기부터 이 화이자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을 계약을 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 도입 시기를 조금 2분기 이내로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도 적고 시기도 좀 늦은 거 아니냐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영국과 미국 같은 백신이 절박한 나라에서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우리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주한미군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신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으로 1000회 안팎의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 한국군인 카투사 장병들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성탄절인데도 나와주셨고요.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한 내용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련 브리핑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121명입니다.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번째 전수 검사 결과 288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며 서울의 신규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1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총 11만 8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12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5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약 6만 1천여 건을 검사하였고 현재까지 총 41만 1천여 명을 검사하여 1,025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습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병상 확충 노력과 운영 효율화로 이번 주 수도권 대기자 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상 확충과 신속한 배정으로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를 계속 감소시키고 있어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79명이 현재 대기 중입니다. 1일 이상 대기자를 두 자릿수 이내로 줄여나간다는 목표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일 이상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별도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신장질환, 정신질환 등 특수한 의료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3개소를 조속히 지정하여 고령의 와상, 치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외에 거점 정신병원도 추가 지정할 것입니다. 어제부터 거점 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신장 투석 환자 6명을 입원 치료하고 있고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담 거점병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환자의 경우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전담 병상을 내달 초순부터 운영하면서 편의시설이 구비된 생활치료센터 활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어제 중수본 중앙센터 1곳, 지자체 운영센터 2곳 등 약 600여 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6,300여 병상, 수도권 5,400여 병상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전국 1,500여 병상, 수도권 360여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전담병원을 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의 운영비와 시설 장비비, 인건비 등 총 137억 원을 지원하여 5개소 약 400여 병상 규모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해 있는 59세 이하 무증상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등 병상 운영의 효율성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환자 병상도 대폭 확충하여 여력을 크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의 협조를 통해 중환자 치료 병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 670병상, 수도권 479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1병상, 수도권 40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병원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기준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 상황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중환자를 위한 병상 확충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환자 병상이 176개 정도, 그러니까 준중 환자 병상은 90개, 일반 병상 66개에서 한 176개 병상이 추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장은 숨통이 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중환자 병상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하루에 1,000명 가까운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생기면 지금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하루에 1,000명이 생기면 그중에서 한 5% 정도는 중증이나 위중 환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명씩의 중증이나 위중 환자가 통계적으로는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1,000명씩 생기면 하루에 50명씩 열흘만 되어도 500명의 중환자. 새로운 중환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500명이 보통 일주일 정도 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500명이 순식간에 중환자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때 되면 다시 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굉장히 여러 병원들과 협조를 해서 이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려고 네. 노력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인정을 해줘야 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루 확진 환자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이런 위기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확보한 중환자 병상에 만족하지 않고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진짜 한 500병상 정도의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다 쓸 수 있는 병원 하나를 통째로 비우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지 않으면은 1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되면은 또 다시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는데 오늘은 동부구치소 그리고 육군훈련소, 콜센터,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241명이나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견해는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900명에서 1,100명에 이르는 박스권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241명에서 동부구치소 288명을 통째로 빼더라도 예. 953명이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동부구치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부구치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 박스권을 벗어
합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오늘 성탄절 있죠. 내일 모레 연휴 3일째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검사 건수도 또 역학조사도 이러면서 방역에서 약간 좀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가 되면은 수목금토가 될 경우에는 쌓인 환자들이 나오면서 다음 주 주말 정도에는 새로운 박스권, 즉 1,500명 부근의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정은경 청장이 다음 주에 1,200명 정도가 나올 거다 그랬는데 제가 아니다. 이번 주에 1,200명에서 1,500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측이 틀리길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1,200명이 넘어섰습니다. 벌써 정 청장이 얘기하신 거를 이번 주에 달성해버리고 말한 거죠. 예. 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험 요인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게 박스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요인 중에 지금 교도소,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어제 17분 돌아가시고 그제도 17분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20명 부근의 사망자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오늘 하루만 20명이 쏟아졌거든요. 거의 위중증 환자로서는 최고치를 찍었을 겁니다. 이 왜 그러느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이 고위험 시설이 방비가 안 될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환자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즉 아주 심각하게 의료 체계에 타격을 주면서 이제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주가 되면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육군훈련소나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와의 접촉이 좀 차단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낫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출퇴근하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점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분이 서울시에만 2만에서 3만 명의 감염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례가 동부구치소라고 볼 수 있고 네. 육군훈련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떨 것인가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극단적으로 적을 때는 아주 소위 말해서 운이 나쁜 케이스로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감염된 사람들이 곳곳에 많기 때문에 지금의 생기는 예들은 언제든지 다른 애들에게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제한된 곳이고 출퇴근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확산 가능성은 적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단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예.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네. 다른 곳에서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방역 당국의 인식을 보면은 900명 선에서 오늘도 막을 수 있었는데 동부구치소에서 200명 가까이 혹은 200명 넘는 집단 감염이 생겨가지고 추이에 약간의 그런 변동을 줬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11개월 동안의 유행 상황과 지금의 유행 상황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다르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겨울철 실내 활동이 많은 데다가 과거의 1차 유행이나 2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바이러스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특이 사례로 아주 드물게 나왔거나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일들이 앞으로 3개월의 겨울 동안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나올 수 있는 한 증거가 바로 저는 구치소 같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명의 집단 감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는 이건 거의 나올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확진 환자 숫자를 높이는 착시 효과를 줬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역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니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줘야 지금 한다는 상황이 거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민들에게 언급을 해야 시민들도 더 조심을 하지. 지금 더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수백 명이 생기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좀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면은 그건 지금의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자치구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자치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 예전에 이제 학원 강사분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자라고 할 때도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를 검사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또 방역을 실제로 더 어렵게 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워낙 감염자들이 많고 우리를 모르는 감염된 분들이 우리 주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한다고 해서 방역에 일차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분들에게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잖아요. 오늘은 음성인데 3일 후에나 4일 후에 이분들이 양성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나는 음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계속적으로도 음성일 것처럼 행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검사는 감염이 되어서 검사를 너무 빨리 하게 될 경우에는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요. 적어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로는 음성이에요. 검사 결과도 음성이고 그런데 불과 이틀이나 3일 후에는 내가 양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 3일 전에의 음성 결과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계속적으로 음성일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오히려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제가 권고해드리는 것은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예. 방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예. 저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은희 구청장이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었고 어쨌든 서초구청장으로서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서울시장 출사표도 던지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방역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방역과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좀 1급의 전문가들에게 두루 조언을 받은 다음에 네. 조치를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서초구의 방역을 오히려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조은희 구청장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이 서초구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조치이고 예. 오히려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방역 자원을 엉뚱한 데다가 조금 쏟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들을 만한 1급의 방역 전문가들의 견해에 좀 귀를 기울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약은 약사에게, 코로나19는 방역 네, 전문가에게,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끼어들지 말자. 예. 어제 정부가 화이자와 얀센과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영국에서 곧 승인이 날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곧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28일 날 정도에 영국에서 승인을 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도가 뒤이어서 승인을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게 중요한 거 하나는 영국 식약처 승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럽 식약처의 승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MA라고 예. 하는 것인데요. EMA에서 승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권위 있는 곳에서 승인을 낸 것이기 때문에 EMA는 미 FDA에 못지않은 그런 이제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아마 EMA도 승인을 내게 되면은 미 FDA도 아마 승인을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식약처가 먼저 승인을 내고 인도가 내고 유럽 식약처가 승인을 내게 되더라도 전 세계가 접종하는 데는 상당히 스피드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인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번 팬데믹의 종식과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급의
백신이 전 세계에 풀려야 종식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으로는 예. 종식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대규모의 물량이 공급이 되면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대규모 접종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식약처, 나아가서 유럽 식약처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국가에도 굉장히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팬데믹 전체, 전 세계 전체로 볼 때도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그 틀에서 보면요. 신속하게 대규모 접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미 접종을 시작한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2번에 나누어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2회차 접종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은 대규모 생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원래 미국 정부가 공급받기로 한 물량의 10분의 1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생각한 것보다 접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영국은 어떤 고민에 빠졌느냐 하면은 충분한 물량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접종을 시작했어요. 접종을 시작했는데 영국 상황은 너무 나빠서 도저히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은 접종을 2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100명분을 2명 하게 되면 2번씩 맞으면 한 번씩 맞게 될 경우에는 200명을 접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지금 들어온 접종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2번을 한 사람에게 접종하기보다는 차라리 2배로 늘려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을 하자. 그래서 지금 한 사람에게 2회차 접종을 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오히려 그 2회차분을 신규의 사람들에게 1회차 접종으로 돌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영국 정부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그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백신 돌려막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백신 접종은 시작을 해놨는데 확보한 물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렇게 찔끔찔끔 접종을 해서는 백신 접종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영국 방역 당국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2회차 접종을 하지 말고 2회차 접종할 분량을 신규 시민들에게 더 접종을 하자. 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물량을 확보해볼 국리를 하자라고 가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애초에 2회를 염두에 두고서 백신 접종의 효과를 염두에 뒀던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나 백신 맞았으니까 마스크 안 착용하고 일상생활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더 전파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 상황이 잡히지 않을 수도 네, 있겠다라는 네.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아니고서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다 총괄하더라도 한 70% 정도의 효과는 보이거든요. 미 FDA가 정해놓은 기준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승인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신속히 승인을 하고 대규모 국민을 접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확실히 선 거예요, 영국은. 우리는 어떠느냐?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있어서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당히 좋은 백신이다. 그리고 대규모 접종을 할 수 있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으로 대규모 접종을 하면서 순식간에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좋겠네요.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사실은 대량 생산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설 교수님과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그 증거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증거가 나왔냐면 아까 문숙희 기자가 브리핑을 할 때 이제 이런 대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주한미군 물량으로
주한미군 물량으로 이제 본국에서 모더나 네. 백신이 공급이 되었는데 1,000회분이 공급이 돼요. 1,000회분. 예. 1,000회분이라고 하면은 모더나 백신은 2회를 맞아야 되니까 500명분이 공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의 규모라든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사실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면은 더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어야죠. 네. 미군에게. 그런데 고작 한국의 주한미군에게 할당된 물량이 1,000회분, 그러니까 500명분에 불과하다라는 것 예. 자체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애초에 미국의 방역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국에서 확인이 됐는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남반구는 여름인데 남아공에서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변이가 다시 확산을 하면서 일부 영국 국민들에게 감염된 사례가 확인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선 변이는 지금 수만 종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변이를 거론하는 국가들이 하나같이 방역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영국, 남아공,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제 봉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통제 봉쇄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은 변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이가 악화시켰는지 아니면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변이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이는 있을 거예요. 변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변이가 확인도 돼요. 그렇지만 변이는 종류가 너무 많고 예. 그 변이가 정말 그렇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신속하게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변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이 나쁜 국가들이 자꾸 변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문가적 입장, 즉 백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백신은 변이를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예. 왜 백신이 변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변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변이는 우리를 크게 위협하지도 않을 거다. 백신이 변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것까지 예고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첨언을 예. 하자면은 그 이번에 이제 나온 영국에서 나온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17곳에 이제 변이가 17곳에 변화가 생겨서 이거 새로운 변이체가 생겼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은 아닌 게 이미 16곳의 변화가 생긴 변이체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변이체가 전파력이라든가 혹은 독성에 심각한 영향을 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곳 더, 그러니까 17곳에서 변화가 생긴 이 변이체가 전파력이라던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그 과학계 뉴스들을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이 변이체가 70% 이상의 무슨 전파력이 높아졌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진지한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 변이체가 전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과학적 증거를 우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예. 게 그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금 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판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국자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레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영국 정부는 또 영국 총리는 계속 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 과학자들은 영국 총리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증거가 없다. 변이가 확산 속도를 더 높인다든지 변이가 더 방역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은 영국은 1월 달에 브렉시트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통제가 아무튼 잘못되어 가지고 이 코로나19가 너무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정치 일정을 두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코너에 몰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변이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건지, 통제가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변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유명한 생물학자라든지 감염병 학자들이 지금 증거로는 총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예. 이런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설 교수님의 주장 내지는 추측이신 거고, 일단 오늘 아침에 영국과 유럽연합이랑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좀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바이러스 변이의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게 변이를 해 나가는지.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그걸 여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예.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 변이의 메커니즘과 그 바이러스가 백신에 변이가 됐다고 해도 왜 취약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도 꼭 시청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증상이 없어도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성탄절 명절, 성탄절 집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